SK하이닉스가 경기 이천에 이어 용인에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충주댐 물을 끌어다 쓰게 됩니다. 강원 원주도 충주댐 용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종합감사가 실시됐습니다. 경찰서 6곳에서 100건 넘게 위법사항이 드러났는데 내린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쳤습니다. 내용에 쌓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충청권을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시도마다 수십 개씩 건의를 쏟아냈는데 얼마나 실현될지 관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국가기관산업인 반도체의 핵심은 얼마나 풍부한 물을 확보하냐는 건데요.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이천에 이어 용인에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충주댐 물을 끌어다 쓰게 됩니다. 최근 삼성 반도체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한 강원도 원주에서도 충주댐 용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충주댐을 보유한 충북 입장에서는 풍부한 수자원 활용 전략이 아쉽습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댐 용수 지급 계획을 담은 2025 수도 정비 기본 계획.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이 기본 계획의 부분 변경을 고시했습니다. 이유는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들여 경기도 용인에 추진 예정인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에서 사용할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변경 내용은 충주댐에서 경기도 용인까지 전용 공업 용수도를 깔아 하루 26만 5천 톤을 사용한다는 1차 계획을 담았습니다. 변경에 없는 2차 계획까지 더하면 사용량은 하루 57만 톤. SK하이닉스가 충주댐 원수를 사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천하이닉스는 이미 충주댐 공업용수의 56%를 차지하는 하루 11만 2천 톤을 지정받아 사용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가 지리적으로는 동충주 북쪽인 원주시 부로면에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추진하면서 충주댐 원수 사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한강과 섬강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춘천 소양댐보다 오히려 30km 이상 충주댐이 가깝습니다. 삼성의 의지 등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하지만 소통 채널 확보를 위해 삼성 출신을 경제부지사로 임명하고 반도체 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강원도와 원주시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관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우리 원주에 유치하겠다는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면 충북은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고도 충주와 음성, 진천 등은 적당한 용지 확보 등 해법을 찾지 못하는 데다 최근에는 SK하이닉스의 청주 증설 투자까지 잠정 보류됐습니다. 충주댐 같이 지리적으로 수원 확보에 유리한 그런 위치에도 불구하고 음성 DB 하이텍과 같은 공장 하나 이외에는 특별한 지금 공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팹을 지으려 그러면은 뭐 적어도 용지가 몇십만 평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한편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충주댐 원수를 경기도 이천과 여주를 관통하는 관로를 이용해 여주보에 담아 이용할 계획인데 현재 여주시는 물을 내주고도 실질적인 수혜를 입지 못한다며 관로 설치를 위한 도로 굴착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뒤 처음으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됐습니다. 도내 경찰서 6곳의 사무를 살폈는데도 100건이 넘는 위법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런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내린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그쳤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도내 한 경찰서 직원은 업무 시간에 관용차로 운전하다 제한 속도를 어겼는데 과태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긴급 출동 상황이었다고 보고하면서 과태료를 면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차량 운행 일지를 검토해보니 긴급 출동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경찰서에서도 관용차를 몰다 속도 위반으로 적발됐는데도 과태료를 셀프 면제받았습니다. 112 출동 기록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유흥업소나 노래방 등에서 불법 영업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는데도
112 신고 출동 시스템에 근거를 남기지 않는 등 봐주기 의혹을 자초한 경우도 20건이나 됐습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후 1년 만에 처음으로 도내 12개 경찰서 중 6곳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벌였는데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17건 나왔습니다.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 분야 곳곳에서 구멍이 확인된 셈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처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징계권은 사실 저희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도경에 있기 때문에 그 감사 결과는 저희들이 그 도 경찰청에 이제 저희들을 통보를 해줘서 거기서 이제 그 상응하는 조치도 하고. 이번에 적발된 사안에 대한 최대 처분 수위는 정식 징계도 아닌 주의 수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모양새여서 자치경찰 사무 전반에 대한 근무 태만이 만성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감사 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6개 경찰서에 대한 감사는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자치경찰위 감사와 같은 기간 진행된 수사, 형사 등 국가경찰 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는 이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북 학생들의 급식비 단가가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올 1학기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현황을 보면 충북은 평균 3,273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03원이 낮았습니다. 학교별로는 중학교는 3,305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80원이 적었고 초등학교도 131원이 낮았습니다. 반면 고등학교는 3,692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5원이 많았습니다. 고물가 속에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올 들어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칼국수도 7,286원으로 올랐다면서 현재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7,000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식당 메뉴는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단가에 맞는 식당을 찾아 떠돌거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지 않도록 물가 상승 현실에 맞춰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인상하라고 지자체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가난과 부모의 실직 등의 이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충북의 18살 미만 아이들은 지난해 기준 8,700여 명입니다. 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충청을 찾아서 시도지사들을 만났습니다. 지역 현안 반영과 국비 예산을 확보할 기회인데 충북은 AI 영재고 등의 현안과 정부 지원이 필요한 핵심 사업들을 건의했습니다. 시도지사가 모두 여당 소속으로 바뀐 만큼 충청권 현안 해결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 관심입니다. 정재현 기자입니다. 연일 지도부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내홍 속에도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 현안을 반영할 절호의 기회. 충청북도는 휴가 중인 지사가 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5가지 현안과 국비 지원이 시급한 15가지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5대 현안으로는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타운을 위한 오송 제3국가산단 부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예타 면제, AI 영재고의 국립 또는 공립 설립 지원, 이른바 강호축의 열쇠인 충북선 오송 연결선,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등을 꼽았습니다. 당장 국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으로는 5년 넘게 공사 중인데도 추경 때 예산이 깎인 충청 내륙화 고속도로 공사비와 중부내륙선 철도 충주 문경 구간 공사비, 땜질로 버티고 있는 청주공항 신활주로 재포장 설계비 등 15가지를 추렸습니다. 당이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할 때 충청권에 대한 이해와 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청권은 세종의 거주민 청약 우선 공급 비율 80% 상향, 대전의 호남 고속도로 지선 확장, 충남의 탄소 포집 실증센터 건립 등 지역별로 20개 안팎의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공통사업인 충청권 광역철도의 예타 면제와 청주 도심 통과 노선 확정,
2027 여름 세계 대학 경기대회 유치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충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적극 지원을 약속한 여당 지도부.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는 내분 시도지사님들과 협력하며 충청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부 여당을 향한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 새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은 데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도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 대해 반도체 후공정 기반을 갖춘 충북을 배제해 충청 도민에게 큰 실망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충청권이 배제돼서 이런 수도권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이 정부에 대한 도민의 그런 많은 실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7개 권역 가운데 가장 늦게 열린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 여당이 대통령까지 소환하며 지원을 공언했지만 충북이 요구한 국비만 5천억 원을 넘는 데다 이미 전국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실제 반영 여부는 다음 달 초 정부가 편성할 예산안과 연말 국회 확정안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김창규 제천시장이 취임 이후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유튜브 시정공감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청계천식 용두천 복개 사업 공약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아이디어 수렴과 설득을 통해 임기 내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점 공약으로 내세운 3조 원 투자 유치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고 관광 개발 분야와 공공기관,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작전을 구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병국 청주시 의장이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정례회를 열어 9대 전반기 회장에 김병국 청주시 의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부회장은 박혜수 충주시 의장과 이정임 제천시 의장, 감사는 이승주 영동군 의장과 장동현 진천군 의장, 간사는 이동영 증평군 의장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매월 정례회를 통해 공통 현안에 대한 86개의 결의문과 건의문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 청명가요제가 오는 10월 12일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행사장 주 무대에서 열립니다. 가요제를 주최하는 방통대 충북지역대학 총학생회는 재학생이 3천여 명, 동문가족이 8만여 명에 이르는 만큼 관람객과 어우러져 화려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통대 충북지역대학 총학생회는 조직위와 협약을 맺고 홍보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는 다음 달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MBC 충북의 UHD 영상뉴스 미래의 유산을 찾아서가 한국영상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제105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새로운 시선 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 심사위원회는 MBC 충북 영상국 김병수, 신석호 기자가 취재 제작한 UHD 영상뉴스 미래의 유산을 찾아서가 지역의 문화유산을 아름다운 영상과 다양한 디지털 제작 기법으로 소개하고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뉴스의 새로운 포맷을 제시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트워크 오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전국 지자체마다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강원도 평창군이 전국 최초로 개별 관광객들에게 여행비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1인당 10,000원,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시작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 조성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발 700m, 시원한 날씨 탓에 여름 관광지로 인기가 높은 평창 대관령. 입새에 있는 관광 안내소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평창에서 휴가를 보내려는 관광객들로 10,000원이 충전된 카드를 하나씩 받아갑니다. 평창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단체 관광객이 아닌 지역을 찾는 개별 관광객들에게 여행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뜻밖의 휴가비 지원이 관광객들은 마냥 즐겁습니다. 여기를 오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주시면 4명이었거든요. 근데 다 신청하라는데 저만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여행자 카드는 충전식 체크카드로 평창 군민을 제외한 외지 관광객이면 누구나 연령과 상관없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으며 대형 리조트와 마트, 유흥시설에선 사용이 제한됩니다. 최초 2,000명 지원을 계획했는데 신청이 몰리자 하루 만에 7,000명으로 확대했고 접수를 시작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마감돼 준비한 예산 7천만 원이 동이 났습니다. 주요 관광지인 대관령과 봉평, 그리고 평창과 진부 KTX역 등 관광 안내소 4곳에 무인 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령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면서 지역 상인들도 크게 반기는 모습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관광지가 다 홈쇼핑으로 인해 패키지 상품으로 다 돼 있어요. 그분들이 그 리조트 안에만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해준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평창군은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이고 지속적인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여행자 카드를 계속 충전했을 경우 사용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캐시백 혜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이 카드가 단 일회성이 아니라 평창 여행을 하는데 계속 재사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 축제들도 속속 재개되면서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평창군의 새로운 관광객 유인책이 순풍에 돛단 듯 빠른 회복을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당뇨는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성인병인데요. 혈당을 떨어뜨려 당뇨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고추잎 전용 신품종 고추가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김건엽 기자가 전합니다. 온실에서 고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추 열매 대신 잎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고추잎에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성분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한 고추잎 전용 품종 원기 2호입니다. 분석 결과 혈당 상승 억제 효과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당뇨병 치료제에 못지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동물 실험에서도 효능이 확인됐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당뇨병 치료제가 한 80% 정도 수준을 보였는데 저희가 개발한 원기 2호 추출물은 74.8% 정도로 당뇨병 치료제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나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열매에서는 기능성 성분이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보통 풋고추처럼 먹을 수 있는 데다 부산물로 대부분 버려지던 잎을 기능성 식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농가 수익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열매도 따고 이제 또 아무래도 기능성 잎도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두 가지 이제 병행하면서 이제 기존보다는 수익 증진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고추잎을 나물이나 장아찌 등으로 요리해 먹어도 효과는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당뇨가 계신 분이 있는데 이렇게 요리를 다양하게 해서 드시면 우리 저희 가족도 건강해질 것 같아서 구매해서 이용하고 싶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품종 출원을 끝내고 영양군을 비롯한 고추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5일장인 괴산 홍고추 시장이 괴산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장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괴산군의 고추 재배 면적은 557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어난 가운데 올해 예상 거래량은 35톤입니다. 가격은 가락동 시장과 서안동 농협 시세에 따라 어젠 킬로그램당 2,688원으로 책정됐으며 장이 열릴 때마다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홍고추 시장은 오는 28일까지 괴산 장날인 3일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 6차례 열립니다. 제천 전통시장 러브투어 프로그램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올 상반기 러브투어를 이용한 관광객이 4,155명으로 지난해 전체 기간보다 14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반기 사전 예약도 5,000명 이상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 예약제로 운영하는 러브투어는 타 지역에서 관광객 30명 이상이 전통시장에 들러 1시간 반 이상 머물고 구매할 경우 관광버스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음성에서 청년 농업인들이 만든 유기농 수제 맥주가 생산 유통됩니다. 음성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수제 맥주는 라거와 에일 등 4종류로 모두 유기농 인증을 받은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밭에서 직접 재배한 보리로 만듭니다. 유기농 수제 맥주 생산 사업은 농촌진흥청과 충북농업기술원, 음성군 농업기술센터가 맥주 원료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4억 원을 지원해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를 지원받은 청년농업법인은 400여 차례 시제품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고인 238단 4D 낸드 메모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238단 4D 낸드 메모리는 176단 낸드를 개발한 지 1년 7개월 만입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